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재테크의 방법은 경제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얼핏 잘못 보면 어렵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보고 나면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판을 매번 들여다볼 필요 없고 단기 매매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에 매달리면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지표만 확인하면서 천천히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재테크 방법입니다. 자, 그럼 경제지표와 실전 투자에 대해서 먼저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산업생산 전년 대비 증가율 그래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림의 갈색 부분이죠. 이 0보다 큰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것이고, 이 회색의 0보다 낮은 구간은 전년 대비해서 나빠지는, 그러니까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 경기 둔화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2001년 IT 버블 붕괴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둔화 위기 당시에 미국의 산업생산 전년 대비 증가율이 0 이하의 회색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땐 역시나 주식시장이 함께 하락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떻게 실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호황 구간인 2007년 하반기를 보시면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2008년 2월이 되면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호황인 구간에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다면 이때는 뭔가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지난 2007년 하반기에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률이 그림처럼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이 최저에서 증가하는 지표들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지난 2007년처럼 경기가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한 구간에서 미국 산업 생산률의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하는 다른 지표들을 함께 보면서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지표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조합하시는 것 자체가 생업이 있고 일이 바쁘시면 어렵죠. 그래서 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경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꼭지점에서 꼭 팔겠다, 아니면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다음날부터 폭락을 해야 된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어깨 부분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아주 조금의 비율만 투자를 해서 얻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80% 이상의 비율을 채권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한 상태에서 다음 사이클의 저점을 노린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경기의 저점에서는 반대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했던 모든 지표들이 다시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주식형 자산을 투자하고 다시 경기의 호황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주식 종목을 찾아내서 투자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림은 코스피의 2008년 말부터 5년간 차트입니다. 단순히 인덱스 펀드를 그 기간 동안 투자를 했다면 100%, 그러니까 2배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인데요. 해당 주식형 펀드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유명 주식형 펀드라고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배 오르는 동안 해당 주식형 펀드는 동일 기간에 200% 수익률, 그러니까 3배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말고 정말 일반적인 직장인 분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주식으로 투자 원금을 3배 이상 불리신 분이 있으신가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그런 대세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으신 분들을 좀 많이 봤고요. 오히려 돈을 버신 분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았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95%가 돈을 잃고 5%가 돈을 번다. 이게 사실은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복잡할 것 없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을 미리 예견해주는 지표들 대부분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면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고, 반대로 그 하락 이후에 해당 지표들이 전부 다시 반등하는 주식시장의 회복 구간에서는 유명 주식형 펀드 몇 개만 분산해서 투자해두고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고점을 가고 꺾이길 때를 기다려서 그때 매도를 해도 충분히 몇 배의 원금을 늘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후회하느라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자신이 퇴근 후에 가질 수 있는 휴식,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고 경제 지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폭락할 때는 미리 예견해드리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 좀 위험하다 싶을 때 채권 비중을 늘리던 현금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폭락을 하게 되면 그 현금화한 자산, 그때 또 제가 또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에 주식형 펀드 몇 개만 분산해서 넣어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선진국 미국으로 분산을 해 놓으면 혹시나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30년 이상 장기 폭락하는 이런 주식시장이 오더라도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전 세계가 그렇게 되진 않을 테니까요. 경제지표를 추적 관찰하고 이 주식과 채권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미국 산업생산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산업생산지표는 제조업, 광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알 수 있는 지표이고, 그림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산출하는 산업생산지표,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림대로 회색의 증가율이 0 이하의 구간은 역사적인 증시 폭락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높게 상승한 구간에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면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주식의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앞서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는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약간 선행하거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므로 코스피가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할수록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에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기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오를지 떨어질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좋을 때 수입을 늘리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미국 산업생산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로 201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지금 추세처럼 미국의 산업생산지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른 경제지표들을 보고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인데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들과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소비는 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꺾여 내려가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이 소비를 실질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수치가 지난주 발표되었는데 97.8로 지난 1월 대비해서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29일날 정확히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수치를 볼 때 그림에 보시면 1월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했었는데 이 원인이 바로 미 정부의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역시 이 원인이 셧다운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셧다운 이후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제부터는 소비 심리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 제조업이 둔화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기 때문에
심리지수가 올라간다는 건요, 증시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의 주택 관련 지수들이 발표되는데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 관련 지수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이에 약간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이 모기지금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출금리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면서 주택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에 지난 2018년 10월을 보시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연준이 비둘기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면서 금리를 천천히 인상하겠다, 이런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64%로 연속하여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주택지수들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지수 중에서 특히 신규 주택 착공지수가 하락하고 나면 이후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던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색 부분이 주식시장이 폭락이 있었던 경기 침체의 국면인데, 보시면 신규 주택 착공이 이 선행에서 하락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이런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모기지 금리가 이런 지수들에 선행합니다. 이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 신규 주택 착공부터 주택 가격, 주택 거래 등 대부분의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된 주택지수는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경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 예비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1월 소비자 심리 감소는 미국 정부의 폐쇄 영향인 것이 확실해졌으며 지금부터는 소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미국 모기지 금리가 올 들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발표될 주택지수들도 이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산업 감소는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 주택 지표 등 다른 지표들이 견조한 상황으로 지금은 당장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4월 예상되는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산업 생산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주식을 매도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4월에 무역 협상의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